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민준 씨, 오늘 밤은 바람이 참 차분하고 포근하네요. 그렇네요. 이런 밤에는 어딘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에 머물고 싶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인 집 꼬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한국에서 지낼 공간을 찾는 일은 외국인 학습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만나는 큰 도전이기도 하죠. 정말요. 낯선 땅에서 집을 구한다는 건 단어도 어렵고 참 불안하기도 하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도 채우고 한국어도 배워봐요. 좋아요. 마치 친구와 밤에 속삭이듯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은 씨는 처음 집을 구하러 다녔을 때 기억이 나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부모님 품을 떠나서 처음으로 내 방을 찾던 그날이요. 참 낯설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길거리에 수많은 간판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글자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렇죠. 한국에는 참 다양한 집들이 있어요. 혼자 살기에 좋은 작은 방인 원룸이 있고 조금 더 넓은 오피스텔도 있죠. 네, 보통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원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 그리고 아주 작은 주방이 함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한국의 가장 독특한 제도인 전세와 월세도 이해해야 해요. 전세와 월세? 처음에는 개념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월세는 처음에 작은 보증금을 내고 매달 방값을 집주인에게 내는 방식이에요. 아, 그럼 전세는요? 전세는 매달 내는 돈이 없어요. 대신 아주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임시로 맡기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사 갈 때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아요. 와, 돌려받는 돈이라니 처음 들으면 참 신기한 제도예요. 하지만 그만큼 큰 돈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외국인 친구들은 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월세나 하숙집, 고시원 같은 곳에서 시작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군요.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며 나만의 집을 찾아가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는 한국의 기본적인 집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엔 진짜 방을 보러 다닐 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방을 보여주는 어플이 참 많아졌어요. 맞아요.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예쁜 방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요. 하지만 사진만 보고 덜컥 계약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공감해요. 사진은 엄청 넓고 깨끗해 보였는데 막상 가보면 창문도 없는 아주 좁은 방일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직접 돌아다니며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걸 한국어로는 발품을 팔다라고 하죠. 발품을 팔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발을 바쁘게 움직여서 직접 물건이나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뜻을 가진 예쁜 한국어예요. 왠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드는 방을 찾으려고 하루에 골목길에 2만 보씩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다리는 아팠지만 직접 봐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참 열심히 구하셨네요.
직접 골목길을 걸어보면 방 안뿐만 아니라 동네의 치안이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치안이요? 네. 동네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지, 특히 밤에 가로등은 밝은지, 근처에 경찰서나 편의점이 가까운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아, 정말 중요해요.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지친 하루를 마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니까요. 맞아요. 그 마음에 꼭 맞는 방을 발견했을 때 그 떨림은 참 특별하죠. 네. 비록 작고 낡았어도 창문 틈으로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을 보면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그 다음엔 계약을 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는지 보는 수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아, 화장실 물을 내려보고 싱크대 물도 꼭 틀어봐야 하죠. 네, 물이 졸졸졸 나오면 매일 샤워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지, 벽에 검은 곰팡이가 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환기가 잘 안 되면 곰팡이가 피기 쉬우니까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죠. 정말 그래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공간을 가꾸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일이니까요. 좋은 말씀이네요. 한국에서는 이사를 마치고 나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특별한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 이삿떡이요? 파시루떡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 점심에는 바닥에 신문지를 대충 깔고 앉아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문화도 있죠. 맞아요, 그거예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옮기고 나서 먼지를 마시며 먹는 짜장면은 정말 꿀맛이에요. 왠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맛이랄까요? 그렇죠. 그 단순한 짜장면 한 그릇에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하시는 모든 학습자분들의 하루에도 그런 설레는 기적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러분만의 아늑한 쉼터를 꼭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집 구하기에 대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네요. 오늘 대화 속에서 배운 전세, 월세, 그리고 직접 걸어 다닌다는 발품을 팔다라는 단어까지 오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내 방이 생겼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고 따뜻하게 읽어볼게요. 오늘 밤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는 지친 하루의 창을 닫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